10월 2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전일 국내 증시는 국군대로 임시 휴장을 했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엔키리 트레이드 우려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엔키리 트레이드 그래 금리 인상 하더라도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상승했고, 특히 대만 지수도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대만 증시랑 굉장히 동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걸 웬걸 미국 한반도저가 파업에 돌입했고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짜 큰 악재가 두 개가 터진 거예요. 왜냐면은 한반도저 파업, 물류운송,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항만노조가 파업하거나 물류 대란이 되면은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네, 대금도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리스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크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사실 중동전쟁에 있어 가장 큰 이슈죠. 오늘 국제유가도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도 급등했고, 이렇게 전년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잠기게 된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라는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시장 자체가 사실 좀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미국 상하락 종목들은 오늘 러셀 지수 위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이는 지난주 금요일날 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빅컷 대신에 베이비컷으로 최대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하락 종목들도 7.3%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들, 대체로 약세장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에 좀 악재가 많이 나왔고 테마 섹터가 묶여서 움직였어요. 자, 우선 국제유가가 장중에 거의 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 테마주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군사 관련 테마주들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레이시온이라든가 이런 군사 관련 테마주들도 올랐다는 것은 전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그냥 싸잡혀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악재죠. 항만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뭡니까?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웨이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 공기업들에게 일단은 시제품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요 큰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기준이 그래도 2020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여전히 중국 쪽 매출 비율이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예상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는 에코프로램, 에코프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눈치를 보는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정말 최소 1% 이상은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낫다고 해요. 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네,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도체 2차전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경제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전쟁 리스크 확대될 때는 이렇게 한번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래대금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0년 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4월 이후부터 코스닥의 6개월 동안의 지수와 거래대금입니다.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4월 이후에 일별 거래대금 급락한 거 보이시나요?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금두세를 절대 여기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금두세 딱 총선 이후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반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넘다가 4월까지 지금 6조 원이에요. 4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거래대금이. 왜 날아갔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한정했을 때는 밸류업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결국 금주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 어차피 시가총액 원투펀치는 반도체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 못합니까? 역대 최고 반도체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메리트 있는 시장에 투자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중국 ETF 쪽으로 여러분들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중국 상장지수 ETF 펀드 상위 종목 수익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도 이걸 엄청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 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 현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주식에 이어서 이제 중국 주식까지 사게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국내 증시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개장했으면 약간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은행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날 좀 웃겼죠. 시게루 상이 신임 총리가 이제 업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맞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 개장했다면 그리고 오늘 휴장했다면 좀 베스트 시나리오였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원래 한국 증시가 청개구리인 거를.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엔 맥커리에서 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6만 전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국내 이 증권사들도 9월부터 삼성전자 목표가를 다 줄였어요. 여전히 10만원 구간이긴 하지만은 계속 목표가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 표준 시선이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달러 인덱스 뭐 100선, 101선까지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딱히 오늘 시장 자체의 이슈보다는 얼마나 맞고 떨어질 것인가,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연준이 지금 B컷 가능성이 38%지만은 올해 0.75%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베이비컷 한번, B컷 한번 금리 인하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맞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동남부 항만에서 47년 만에 45,000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30개가 넘는 회사에서 파업을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동쪽에 있는 항만 기업들이 다 파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 관련해서 조금 이제 차이점이 나죠. 임금 관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노조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게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항만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입지를 사실 키우는 거죠. 우리 이렇게 파업할 수 있어? 빨리 임금 올려줘. 너희 안 찍는다. 민주당, 공화당 너희 안 찍는다. 트럼프, 해리스 너 안 찍는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볼 거야.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계획적인, 그리고 원래 총선이라든가 대선 앞두고 파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료, 비료, 종합물류 관련 테마주들 오늘 또 두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네,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동영상도 엄청 많죠. 여러분 좀 보기 쉽게 GIF 파일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미사일을 하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격추를 하고 있는데 격추가 안 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도시 외곽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이 자료들이 SNS라든가 계속 뉴스에 올라오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죠. 막 이렇게 전쟁 나오고 미사일 오고 하는데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 휴니드 제가 네, 가짜 뉴스 보고 팔았는데 다신 그 뉴스에 속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ETF 주간 수익률이 최대 40%, 이게 뭐 월간으로 치면 70% 가까이 등락률이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증시가 네, 5거래일 동안 20% 오르면서 지금 2024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중국이니까 가능한 등락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도 저는 이제 현물 주식에 9로 시작되는 건 안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칙을 계속 깨야 되는 시장이 현재 오고 있는 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시장 자체가 좀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레바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들에게 빨리 출국하라고 권고를 했고, 그리고 3분기 한은마통 누적 대출이 15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자,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윤석열 정부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뉴스 이런 거 한 줄 보고 정부 욕하면 안 된다고 정치인이라든가 정부 욕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대 정부 가계부채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어. 가계부채가 제일 많이 늘어날 때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하니까 하는데 돈을 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렇게 좀 정부를 같이 응원하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같이 욕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뉴스들이 하나가 나오면 댓글에 막 엄청나게 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항상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 편이 되고 정부 여당 야당을 욕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로 계속 갈라치게 되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 대통령들이랑 정치인들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당 야당 편 나누지 말고 정치인 대 국민이 돼야 된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피곤하네요. 피곤하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아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샘플을 공급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왜 2022년도에 높았냐면은 이때는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납품했다가 2024년도부터 미국이 야 너희들 중국에 고성능 AI 칩 납품하지 마. 그거 군사 장비에 들어가잖아, 인공위성이랑.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용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용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 납품하니까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리스크가 또 좀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대장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꺾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가 뭐 이제 테슬라 차량 인도량 뭐 발표 외에는 큰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좀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제가 주중 동안에 좀 관련 테마주도 많이 이렇게 올려드렸죠. 네, 여기 영상 한 4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중국 부양책 관련된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보시면은 이게 중국 유혹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입니다. 네, 바이두, 징둥닷컴, 뭐 알리바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급등폭이 보시면은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다? 모멘텀이 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중국 종목 오늘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힘들지만 또 해내야죠. 네,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단 들어오신 분들 제발 신호방이랑 브리핑만 좀 들어오세요. 왜 30명이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찾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